오늘날에도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트삼파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트삼파는 이 구운 보리가루로 만든 전통적인 티베트 음식인데요. 이 트삼파를 먹을 때는 버터를 넣고 티베트 차를 부어서 죽처럼 만들어 먹거나 빵 반죽처럼 손가락으로 이 모양을 빚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곡물 반죽이 불 위에 있던 뜨거운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구워집니다. 최초로 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석기 혁명의 핵심은 뭐니 해도 농업혁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수렵 채집으로 먹고 살아가던 인류의 이 생활 방식이 확 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기후 조건의 변화입니다. 이 빙하기 때는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정말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물며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 1만 년 전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 간빙기가 시작이 되면서 온화한 기후가 찾아온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인 기후 조건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단순히 기후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야, 우리 농사나 지어볼까? 우리 더 이상 먹을 거 찾아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자. 이랬을까요? 나무에 달린 사과를 그냥 이렇게 쉽게 따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어렵게 1년 내내 신경 써가면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을 이유가 단순히 기후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죠.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었을 겁니다. 선사시대 인류의 조상은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동물의 이동을 쫓아서 식물의 성장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어진 수만 년 동안 인간은 가끔 곡식을 먹긴 했어요. 먹긴 먹었지만 이것이 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온난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곡물이 자라는데 아주 이상적인 기후 조건이 된 거죠. 야생 곡식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사에서 이 곡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에 따라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겁니다.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결국 사람의 입도 늘어났다는 뜻이죠.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졌겠죠. 식량을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이 거주 범위가 확대되었던 거예요. 이제 살만한 땅에는 호모사피엔스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 이동 생활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차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야생 곡식이 자라는 들판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 매년 자라나는 야생 곡식을 걷어들여서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먹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야생 곡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수확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수확량이 감소를 하고 반대로 줄기의 이삭을 일부 남겨두면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 수확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드디어 농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은 어떻게 사육하게 된 것일까요? 1만 년 전에 이 야생 곡식이 자라던 그 들판을 노렸던 건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생 염소와 양도 그곳을 눈여겨본 거죠. 이 야생 곡식의 새싹을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인간의 식량 공급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짐승들을 몰살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짐승들을 우리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 조상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곡식을 지킬 수 있고 또 동시에 이 짐승들로부터 고기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인간은 수렵과 채집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농경과 목축이라는
또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게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진보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풍요로움만 놓고 본다면 이 신석기 혁명이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혁명이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만 년 전의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1만 년 전 이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보다 인간의 영양 상태는 오히려 더 부실해졌습니다. 물론 이 농업혁명 덕분에 생산하는 이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분의 식량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식생활이 더 개선되고 더 좋은 풍요로운 식사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쌀이 엄청 많아요. 자, 쌀이 많으면 저녁 식탁이 풍요로워지나요? 그럼 밥만 많다고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단지 그냥 인구의 폭발을 불러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의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먹는 음식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열악해졌어요. 인류는 잡식동물이잖아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과일이며 녹색 채소, 곡식, 버섯, 곤충, 물고기, 육고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업혁명 이후의 식사에서는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편식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탄수화물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소화하기도 어렵고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해졌겠죠. 당연한 결과였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면역력도 약해졌겠죠. 동물을 사육하면서 이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 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옆에 부족으로부터 혹은 옆 마을로부터 식량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총체적 난국이죠. 자, 이쯤 되면 이 농업혁명이 옳은 길인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농경과 목축으로 인간은 먹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 농업혁명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혜택은 전혀 없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준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호모사피엔스 이 종 전체한테 준 건 있죠. 농업혁명으로 이 곡식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그 DNA의 복사본을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남겼느냐로 결정이 되죠. 마치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이 이 직원들의 행복 지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잔고, 액수로 측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개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DNA의 복사본 개수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석기 혁명은 호모사피엔스 종의 진화적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더 많은 인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 어쨌든 진화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이렇게 진화적으로 성공하기까지 호모사피엔스는 먹기 불편한 이 곡물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까요? 처음으로 경작된 작물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보리와 밀은 겉면을 보시면 아주 얇지만 거친 겉껍질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먹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가열된 돌 위에서 살짝 구워주면 이 왕결을 떼어내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결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곡식 나달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또 겉껍질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을 돌과 돌 사이에 두고 앞뒤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곡식은 가루가 되었겠죠. 이렇게 얻은 곡물 가루는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텁텁했겠죠? 입에 이렇게 넣자마자 숨이 턱 막히면서 기침을 엄청 해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이런 곡물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간 죽처럼 곡물 반죽을 해가지고 먹으면 먹기가 좀 편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트삼파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트삼파는 이 구운 보리가루로 만든 전통적인 티베트 음식인데요. 이 트삼파를 먹을 때는 버터를 넣고 티베트 차를 부어서 죽처럼 만들어 먹거나 빵 반죽처럼 손가락으로 이 모양을 빚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런 곡물 반죽은 지금이야 신기할 게 없지만 이 신석기 시대에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곡물 반죽이 불 위에 있던 뜨거운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워집니다. 최초로 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곡물가루와 물로 만든 이 납작한 빵은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주식으로 먹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그리고 신석기 혁명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